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토요일 오후 12시 31분이고요. 일단 하나오션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악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내가 지금 정말 하나오션을 던지고 싶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죠. 대형주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만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가 팔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시고요. 현재 중국에서 이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로 수입하는 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너무나 철강이 급하게 오르게 된다라고 했을 땐 원재료 값이 비싸지죠. 근데 이미 선박은 계약이 맺어있기 때문에 받기로 한 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어떻게 충당금 설정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단기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2분기에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충당금에 대한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서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 주가가 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이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일본에 발주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들 기사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또 오늘 오전 10시에 나온 기사인데 LG 재계의 수주 숨통. 자, 중형 조선사 후판값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내용인데 대한조선, K조선 14년 만에 돈반 흑자 보증 숨통에 수주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후판값이 톤당 이 100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익률 상승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중국산 이 절간 가격이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격적인 압박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게 되면은 자, 후판 가격의 급등으로 원가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형 조선사들이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재개로 계기로 수주 여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3년 만에 RG 발급을 재개하며 그동안 금융보증 부족으로 수주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형 조선사들이 숨통을 틔우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보증을 서준다. 산업수출은행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최근 중형조선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많이 마무리하고 RG 발급을 신청한 조선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쭉쭉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예요? 후판 가격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를 보게 되면 다만 후판 가격 급등은 중형 조선사에 여전히 위험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두께 6mm 이상의 강제인 후판은 선박 건조 원가의 20% 30%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국내외 철강 업체들이 감산에 나선 데다 정부가 중국산을 중심으로 외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했다. 상반기 70만 원이었던 톤당 후판 가격은 하반기 들어 100만 원 선까지 뛰며 50%가량 상승했다. 중형 조선사는 수주건별 이익률이 대형 조선사보다 낮은 구조여서 원가 상승에 따른 타격이 더 크다. 일단은 뭐요? 중형 조선사들이 뭐요? 부담감이 크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분기 보고서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뜨면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체 문서에서 원자재 관련된 아니면 후판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후판이라고 검색했을 때 자, 여기 뭐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라고 다 있는데 뭐 스탈 데일리 DB센터 국내 후판 유통가 기준 평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격이 어떻게 됐다?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변동성은 없죠. 그죠? 24기, 25기 봤을 때, 그다음 26기 1분기 봤을 때 큰 차이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뭐 이게 1분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분기 때 오르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2분기 조금 이제 보고서 나오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또 있나 봅시다. 쿠팡 관련된 뭐가 이거밖에 없네요. 자, 그럼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을 봅시다. 원재료. 자, 원재료. 자,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관련된 부분인데 상선, 그죠? 강제 기자재, 의장재 등 매입액 비율이 78%. 보게 된 비고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HD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렇게 좀 돼 있네요.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철팜 제품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제철소와 일본 및 중국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선박 주요 부품인 엔진은 HD 현대중공업 하나 엔진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하나 엔진의 경우 24년 어쩌고저쩌고 어쨌건 이 중국과 포스코에서 철판 가격 관련된 부분들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고 추가적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자, 근데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거를 대비해서 설정을 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거를 대비해서 뭐요? 대비해서 이 평가 충당금을 1200억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이만큼 있음에도 우리가 원재료 값이 내려가는 걸 생각해서 요렇게 충당금 1200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충당금이 결과적으로 원재료 값이 올랐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충당금은 뭐예요? 충당금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당금 설정을 한 거 대비해서 원재료 값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일부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 추가적인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하락할 것 같진 않거든요. 영업이익이. 일단 제 생각은.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사실 그게 있죠. 만약에 요게 원재료 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충당금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또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2분기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충당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사라지면서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가 절대 쉽게 주가가 밑으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어떻게 돼요? 또 반등 나오면 금방 나와요. 지금 73,000원이잖아요. 고점 대비 얼마 빠졌어요,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24% 빠졌죠. 그럼 여기서 절반 정도를 회복해 준다라고 봤을 때 어디까지? 요 절반이 어디요? 요 정도. 요 정도까지. 마이너스 12% 구간 어딥니까? 물론 하락이 멈춰야겠지만 마이너스 12% 구간. 요 정도? 84,5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죠.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해서, 우리가 물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고 있지만 아마 평단가가 지금 제가 봤을 땐 7만원 후반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6% 7% 손실 중일 것 같은데, 요 부분은 결과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대응하면 된다. 이게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잡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잡주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들어와 있다고 한들 공매도 쳤던 물량들을 뭐 해야 돼요? 갚아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매도 쳤던 부분들이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도, 우상향하는 종목들, 우리가 요거를 주봉으로 좀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을 때 여기서 주가가 가다가 올라가서 살짝 오버치 나면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공매도 들어오죠. 그래서 공매도들이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누릅니다. 고평가됐다고. 그래서 밑에서 어떻게 돼요? 밑에서 공매도 친 거를 갚아. 내가 10만 원에 공매도 쳤어. 그죠? 그럼 내가 주가가 7만 원, 8만 원까지 밀렸다.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매수해서 공매도 갚는 거예요. 그럼 매수할 때 단기적으로 또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매도 쳤던 부분들, 대차 쳤던 부분들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 왜 갚아내야 되잖아. 어차피 보면 지금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고요. 늘어나고 있지만 이거 뭐 해야 돼? 한 번씩 갚아야 돼요. 이런 구간들이 나온다고요. 그죠? 이런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차 쳤던 물량들 한 번씩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다. 이 부분에서 반등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일단 비중만 조절을 하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오션 한 종목에 몰빵할 필요도 없고 비중 조절하면서 들고 가면 돼요. 물 한 잔만 먹을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께 글을 좀 써드렸는데, 낮에 좀 써드렸어요. 요런 거. 조선업 부활 시동거는 일본,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붙는다. 이런 내용인데 1, 2비 합치고 국립조선소 추진, 합병 시 하나오션 건조량 제처, 이런 식으로 기사를 일단 쓰고 있는데,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게 봐봐요. 일본이 1위, 2위 조선사를 합쳐서, 그죠? 단일화를 시도한다고. 단일화? 이거 제가 좀 글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합병을 시도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갑자기 대규모 수주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미국이 상선도 분명히 만들지만
중요한 거는 LNG선과 군함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내 조선사를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일본의 지금 기술력으로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연컨대 말씀드리자면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 1, 2위 조선소가 합쳐서 국내와 경쟁을 하고 국내를 위협한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3사가 합병하면 전 세계 수주가 국내로 몰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좀 섞여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거는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땐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조선 업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저는 파동이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일봉은요, 정말 단기적인 흐름들을 나타내는 거고, 주봉은 뭐요? 주봉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뭐야? 현재 구간? 별로 이상이 없는 구간이요. 그리고 정말 장기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도 크게 이상이 없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월봉상 5일선에 걸려 있고 5일선 걸려 있고 또 어디 걸려 있어요? 우리 보면 월봉상 21선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갈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크게 보면 월봉상 파동이 하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파동이 하나 나왔다. 뒤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파동이 하나 나왔다. 그리고 앞에 구간 저항을 맞았다. 이 다음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보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시려면 단기적인 대응을 할지 중장기적인 대응을 할지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단기적인 대응 관점에서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니까 여기서 대응하면 되고 우리가 중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에 대한 발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 시스템이 추진 중인 오스탈 지분 인수건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요. 우리가 사실 지금 안 좋은 면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6월 3일에 진보 성향의 이제 정권이 들어오면서 하나오션 끝났다 이제 망했다라고 했는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갑자기 올라갔죠. 이거 올라가니까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미국발 수주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질 않아요. 그죠? 왜? 아니 그걸로 프레임을 짰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저 진보 그다음에 진보와 보수 이 부분 저는 솔직히 정치를 잘 몰라 이런 말 하면 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저는 부분들을 보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떴네요. 자, 발송했다. 일부 무역 서명에 한 서원의 서명 12개국 발송. 이거 좀 나오겠네요. 그죠? 요 부분들 곧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제가 나오면 또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조선을 생각해보면 관세 영향 있어요 없어요? 조선 생각해보면 관세 영향 없죠. 이거 호재예요. 호재인데 이 호재라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하죠. 왜? 단기적으로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때는 주가가 밀리는 뉴스만 나오고 밀리는 이슈만 생각합니다. 올라갈 땐 또 뭐요? 올라갈 땐 빠질 수 있는 이슈를 생각 안 하고 올라갈 이슈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저는 오션의 주가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현 구간에서 우리가 3만 원대에 매수했던 근거가 지금도 뭐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쭉 들고 가시면 된다. 대신에 급등 나왔을 때 비중 조절, 하락했을 때 비중 확대 이거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면 수익이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인지 중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코스피가 5천, 코스피가 4천 간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3,500, 3,700만 간다라고도 했을 때도 과연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20위의 움직임이 없을까요? 절대 아니죠. 결과적으로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수급들이 또 어떻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분명히 걱정하시는 바 알고 있으나 주가가 하락할 때 기다려라.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항상 하락할 때는 기다리고 뭐 하자? 올라갈 때 대응이라 마찬가지. 지금도 기다리시고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대응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저와 함께 좀 대응하셔서 좀 하나오션 잘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텔레그램 방 인원이 이미 워낙 많이 차 있습니다. 그죠? 많이 차 있고 지금 6,067명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입장은 꼭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이런 인사이트 나누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다 심리적인 싸움이다. 내가 뉴스에 절대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내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뷰를 가지고 이거는 상승 나오겠다. 그 관점을 가지고 나서 공부를 해야죠.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한 이후에 뉴스에 단기적인 뉴스에 파동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접근을 하거나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가되 단기적인 상승이 너무 과하게 나왔다. 비중을 좀 덜어내고 너무 하락이 과하게 나왔다. 다시 매수하고 좀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좀 주식이 더 재밌을 거예요. 공부하는 재미도 있을 거고 제가 그 부분들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니까 이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또 이제 하나오션 조회수가 또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또 영상 많이 봐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잘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 한 번씩 드리고요. 텔레그램 입장은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 제가 여러분들 100% 맞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은 안 해요. 뭐 어떤 부분이요? 우리가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번만 언급드릴게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3월 28일에 말씀드렸거든요. 3월 28일 우리가 이거 2월이랑 3월에 계속적으로 히든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뭐요? 한국카본.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주가 얼마입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 주가 13,800원이요. 제가 더 이상 이 자리는 절대 안 올 것 같다. 더 이상 밀리기 힘들다. 밀리더라도 이건 무조건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체 공개를 했어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왜? 조선업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LNG선에 들어가는 기자재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구간 정확하게 거의 최저점 눌림목에 잡아서 이 상승 파동을 먹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저는 이러한 자리가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지금이 저 자리라고 제가 단연코 저 자리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않고 매수를 할 자리여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매수 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모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비중 조절 수익 내고 단기 수익 내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고 있는데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가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 구간에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오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고 텔레그램 입장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요거 제가 정말 계속 중간중간에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긴 한데 정말 이거 다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26일 것까지 확인했네요. 27일 것까지도 오늘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요거 좀 늦어지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조선을 또 보면서 사실 주목해야 되는 섹터가 AI죠. AI 데이터 센터 사실 끝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끝물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게 버블이건 뭐건 간에 버블의 끝은요. 그 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AI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뜰 수밖에 없고 아직 마지막 섹터인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대폭등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올라가면 AI 전체 사이클이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더 터졌을 때 그 부분들이 AI 사이클의 고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한 번은 생각해 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AI와 엮이는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야 되고,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최근에 원전 상승의 동력이 되었죠. 그리고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데이터 센터로 보내기 위해서는 또한 이 전선이라는 분명히 케이블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24년 4월부터 모아서 25년도 이 6월 달에 67,000원, 69,000원의 비중을 다 줄이고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다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선주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40%의 수익률을 또 챙겨가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스마트 그리드.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 자체가 이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A, B, C, D 데이터 센터로 옮겨주는데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A 데이터 센터가 지금 당장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로 100을 보낼 거면 여기서 70을 보내고 여기다가 130을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력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들도 전력 관련된 부분도 하나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그리고 오션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이 전력 관련된 부분, 또 히든 종목,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 저번에 만들었던 거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차트를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왔어요. 최근 차트인데요. 우리가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1억 4천만 주거든요. 일주일에 1억 5천만 주가 터졌는데 얘네 주식이 4,5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 4,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가 터졌다라는 건 뭐다? 그냥 매집이다. 앞에 구간 딱 저항선까지 매집을 해주고 뭐예요? 현재 구간에서 눌려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주식수가 5,900만 주 중에 유통 주식이 4,500만 주, 최대주 지분율이 25% 정도.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과거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친구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최소 70% 80% 정도는 올라갈 구간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면 되는데,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살짝 밀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를 통해서 세력들이 이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원전에서 만들어지고 데이터 센터 A, B, C, D로 움직일 때 A, B, C, D에서 이 D라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필요 없는데도 전력을 보내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 부분들을 필요 없는 곳에 전력을 보내지 않는 게 보다 스마트 그리드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차세대 전력망을 디지털하여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전력을 투입하고 남는 전력 생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여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올라온다. 그렇게 7, 80%, 100%까지 한 번은 분명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 여기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럼 요거 보내드릴 거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요 관제 시스템 ESS, EMS 뭡니까? ESS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ESS 현장은 고가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로 인한 가동 중단 시 손실 금액이 아주 큰 만큼 무중단 서비스로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시니까 제가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드릴게요.
관리해야 하는데 본 시스템은 50여 개의 현장에 적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장애와 조치를 통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적용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가능하다. 뭐요? ESS 관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이 그러니까 얘네 두 개 겹쳐 있는 거야. 스마트 그리드 플러스 뭐예요? ESS가 겹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2차 전지의 반등을 기대를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전고체와 ESS를 보라 했죠. 그 지금 ESS가 많이 움직이 전고체랑 제가 얘기한 대로 양극재 쪽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엮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920나 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셔서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